미국 정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5일부터 7일 북한을 방문해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협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은폐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문 기자, 성김대사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서한을 전달을 했다. 판문점에서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것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이 서한에 어떤 내용이 있어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일이었는데요. 판문점 통일각에서 성킴 주 필리핀 대사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접촉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물론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지는 현재까지는 최종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폼페이오 장관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또는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현재 북미 간의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아무래도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 발굴 작업 또는 송환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 유해 송환 문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는 데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직접 내일 모레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폼페이오 장관이 가지고 갈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북한 측으로부터 전형적인 그런 협조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현재 6월 12일 그 북미 정상회담 예. 이후에 많은 회의론이 지금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데요. 이러한 회의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또는 일정을 북한 측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이러한 사안을 통해서 전달을 했을 걸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미국 내에서 의혹들, 뭔가 우려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보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사일 공장 확장 공사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걸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신빙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의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당시에 북한 측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러한 용어를 받아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요구했던 CVIT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받아내지 못한 이후로 계속 미국 보수층으로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과연 이런 비핵화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올 것인가 과거처럼 미국에 대해서 또는 국제사회를 대해서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본인들이 또는 입장을 밝히고 치고 나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회의론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론을 반영을 해서 현재 정보 당국으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미국 언론들이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재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MBC 방송도 이 북한이 과연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플루토늄 이런 재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국제사회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담아가고 있는데요. 우라늄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어느 곳에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이인 상태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당국을 중심으로 이런 의혹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이 이러한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공개를 하고 또는 이제 사찰을 받고 폐기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는 현재까지는 물음표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의문은 결국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모레부터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날지 아니면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또는 이제 자신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칠지는 현재는 만남의 수위와 의제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든지 북한이 비핵화에 특히 이제 의혹이 제기된 우라늄 농축 시설 등에 대해서까지도
어떤 의지를 또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과연 미국의 저런 보도들을 믿을 수 있을까? 저 이야기들이 사실일까? 미 정보 당국이 수집한 정보들이 그 부분인데 혹시 문 기자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서 가장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예. 북한의 핵시설 그리고 미사일 발사 기지 이런 대량 살상 기지 또는 그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매일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감시 활동이 이제 정보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러한 그 보수층은 이러한 미국의 정보기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예. 그들로부터 이런 정보를 전달받은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북한이 이런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이런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그러한 발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그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왔다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적 그런 그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판단에 대해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공개를 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까지도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북미 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비핵화 시간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을 살펴보면은 사실 4, 5월에는 6개월에서 1년 안, 그러다가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쯤에는 2년 반까지 길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볼턴 보좌관이 1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현재 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두 사람의 역할이 아주 대별이 되는데요. 예. 일단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국합의 역할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두 번, 이번까지 포함하면 이제 3차례 북한을 방문을 해서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최고위층을 만나서 북미 간의 현안들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몇 년 동안 결국은 해법을 보지 못했던 미국인 인질을 석방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6월 12일 정상회담에 관련된 일정 그리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북 과정 등에 모두 다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런 발길이 또는 손길이 그런 움직임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좋은 역할은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다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나쁜 역할, 배드캅의 역할은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처음부터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리비아식 해법을 제시한 것도 결국은 이제 볼턴 보좌관이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선전기관이나 인사들을 동원을 해서 이러한 리비아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냈던 것은 결국은 이 볼턴 보좌관의 역할이 북한으로서는 매우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장 힘든 상대이지만 이런 그 볼턴 보좌관의 입에서는 북한이 가장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그 비핵화 일정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말 또는 2021년 초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번 그 볼턴 보좌관 같으면은 이를 앞당겨 가지고 1년 이내에 북한의 핵과 여러 가지 미사일 또는 여러 가지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 북한을 굉장히 압박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전해들은 이제 북한에서는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모레 방북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를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긴장된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좋은 경찰 역할을 해왔지만 이런 폼페이오 장관과의 협상장에 있어서도 볼턴 그 보좌관의 발언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또는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현재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면 이 남북 통일 농구를 위한 우리 측 선수단이 출국을 했는지 평양으로 출발을 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궁금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이걸 보러 올 것이냐. 물론 이 농구 경기 자체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의미와 혹시 김 위원장이 보러 올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그 중국의 주계 장막을 거둔 것은 결국은 키신저 국무장관이었고 예. 미국과 중국의 교류는 핑퐁 외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탁구를 통해서 이 두 나라가 이념적인 벽을 허물고 본격적인 교류와 그리고 이제 국가 수교를 했었는데 남북 간에는 제가 볼 때는 통일 외교다, 통일 농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을 하기 1년 전에 예. 1999년 9월에 남북한이 농구 교류를 했었습니다. 명칭도 통일 농구 경기 대회라 그랬고요. 예. 우리 측에서는 현대와 기아의 혼합팀 그리고 여자팀 같은 경우는 단일팀으로 현대 산업개발팀이 당시에 북한을 방문을 해서 예. 북한에서 가장 내노라는 그런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명훈, 예. 세계에서 가장 큰 센터였죠. 2m 35. 이런 이명훈 2m 35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크네요. 이러한 북한이 자랑하는 이명훈 그리고 북한의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그때 박종천 선수까지 나와가지고 예.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1999년도 그러니까 국가 제1차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먼저 1년 앞서가지고 이런 농구 교류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그 농구 외교가 농구 교류가 남북 간에 결국은 정상회담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과 교류가 약 10년 가까이 교류 협력이 문이 닫힌 상태였는데 예. 오늘 잠시 뒤에 이제 북한을 방문하는 이 통일 농구를 통해서 북한과 2박 3일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교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일 농구를 통해서 다시 남북 교류 협력에 불씨를 되살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협력까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제 성남공항에서 평양 예. 순환공항으로 우리 이제 전세기가 이제 출발할 예정인데 남북 관계에 큰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걸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여담인데 문 기자께서는 우리와 북한 농구 경기 누굴 응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 제가 통일 연구를 99년도 이후에 직접 예. 현장에서 보았었는데요. 우리 북한에서는 농구를 지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도 농구를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로 이제 네. 꼽고 있고요. 실제로 그 NBA 농구 선수 출신인 로드먼이 직접 예. 북한을 방문해서 생일 축하까지 해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서전을 선물로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 계기로 인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의 하나였던 물꼬를 트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요. 예. 북한의 농구와 우리 농구 이 방식이 좀 다릅니다. 북한은 8점제도 있고 4점제도 있고 이 방식이 약간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남북이 처음에 합의를 못했던 거는 예. 이 심판이 결국 경기 룰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측에서는 남측에서 올라간 국제 심판을 심판으로 기용을 하자 했었고 북한에서는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재 그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그마한 스포츠 경기의 룰마저도 우리가 통일이 안 됐구나 이런 그 현장에서 간단치가 않네요. 예, 반성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선수단의 기량이 훨씬 더 뛰어날 걸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측도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졌고 예. 본인들도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기장에 직접 와서 응원을 하거나 또는 관람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뛸 경우에는 의외의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북한에 방문하는 우리 선수단과 북한 선수단이 구성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현재는 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통일 농구가 남북 간의 새로운 또 어떤 그 스포츠 교류에 활력소를 가져올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보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문화 교류는 참 보기 좋은데 미국 측에서 우려의 목소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그래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으면은 뭐 언론을 통해서 1년 전만 하더라도 서로 로켓맨이다 또는 이제 늙은 망나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언설을 강한 발언들을 했을 정도이지만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의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일단 그 폭스뉴스 인터뷰와 이 과정에서도 특히 이제 특정한 사안 그 비핵화 문제에 관련해서 일단 그 미국의 보수층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런 회의론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또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간적으로 굉장히 신뢰한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이나 합의가 현재 손에 잡히는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본인이 진심으로 믿는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이제 앞으로 특히 그동안에 이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23일 만에 북미 간의 이제 고위급 회담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측의 어떤 그 트럼프 카운터파트는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그 북미 간에는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쪽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 전에 중국과 먼저 소통하겠다. 뭐 물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막상 또 이런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게 되니까 조금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 과정에서 또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이나 패싱이 굉장히 중국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종전 선언을 하고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과연 이제 중국이 포함될지 말지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과 미국 간에 이러한 그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그 전망도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까지 이제 포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는 강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1953년도에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결국 이제 중국이라는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이 북한의 문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레버리지 역할을 중심으로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어떤 외교적 이상을 갖다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제 평화협정 구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소외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까지 중국을 수차례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과거의 어떤 그런 전통의 혈맹관계, 동맹관계를 현재는 완전히 보완한 걸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그 종전선언과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북한 측의 배려 때문에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 또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할 걸로 현재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를 통해서 중국의 지원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언론에서 구본태 부상을 주목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구본태 북한의 대외 경제선 부상이 어제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북중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협력 문제가 아직 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현재 북한 측으로부터 여러 그 내각의 책임 있는 경제 관계자들이 이제 중국을 왕래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그 구본태 부상의 중국 방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그 방중 기간 동안 중국 측의 인사를 만나 가지고요.
농업과 철도, 전력 이런 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 북중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할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구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러한 그 협상 결과를 보따리를 가져올 경우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북중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시점에 즈음에서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여러 산업 시설,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 또는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역시 그 북중 간의 접경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만약에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가 되고 본격적인 이제 경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접경 지역에 있어서 경제 협력 지구 이러한 개발 현장을 현재로서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지만 직접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미루어 봐서는 구본태 부상이 중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